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등락을 거듭한 끝에 코스피가 0.62%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 부진 영향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의 바람이 깃들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는 오늘부터 지하철, 버스, 여객선 등을 이용할 때 PCR 검사 음성 증명서가 필요 없다고 밝혔고, 베이징시도 이날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한 건데, 이 영향으로 화장품 등 중국 관련 소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소카가 로카 모빌리티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란 예상에 두 회사의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간편 결제 송금 사업이 주력인 카카오페이는 모빌리티 분야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 로카 모빌리티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카카오페이가 인수에 성공한다면 회사 외형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도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매주 월요일인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죠. 이정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표정은 조금 엇갈렸습니다만 코스닥의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0.62%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 흐름 이정수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제 중국 시장이 조금 상승을 하고 홍콩 시장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조금 빠졌어요, 느낌은. 코스닥도 조금 빠진 느낌이기는 한데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는 대등대등합니다. 뭐 700개, 700개, 상승 뭐 715개, 뭐 하락 뭐 780 몇 개,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대등대등한데, 일단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아직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조정받는 건 없어요. 그냥 오늘 그냥 심심했던 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였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 쪽은 강하게 움직였고, 그 외의 종목들은 2차 전지라든지 증권주, 뭐 건설주, 철강주 뭐 등등 조선주까지 해가지고 업종의 대표주들은 대부분 다 하락세를 맞이했고 했는데, 그렇게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요. 자, 지금 코스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보면 이번 주에는 좀 반드시 좀 올라가주는 뭔가의 그런 시그널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내일 모레 있을 목요일 날, 8일 날에 있을 옵션 만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9일 날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인텔 CEO가 우리나라를 방한을 하는데, 이재용 회장과 협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뭔가 면담이 뭐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일단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이번 주 8일, 9일 전후로 해가지고 좀 들어주는, 반드시 올라와주는 뭔가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까지 조정으로 밀렸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일로 조정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상당히 좀 재미없는,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는 거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도 못 따라가고 떨어지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2주일 조정받다 보면은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산타랠리 간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만 했다가 본전으로만 오는 이런 정말 재미없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은 여기서 좀 들어주는 모습이 이번 주 내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그 흐름에 오늘 일단은 초를 치는 별로 재미없는 흐름이 하나가 나왔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 화요일, 화, 수, 목, 금 가면서 반드시 좀 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또 그게 또 안 나오더라도 시장의 흐름들이 뭐 무너지거나 박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 소비주 쪽으로는 계속 산타랠리가 펼쳐질 예정인 것 같아요. 수급만 봐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계속 산타랠리 나온다라는 식으로 주가가 계속 다우는 강하잖아요. 유럽 시장도 계속 강하고. 뭐 잠깐 한번 볼까요? 한번. 자,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만 안 움직여서 그렇지. 자, 다우존스 오늘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되지만 지금 10월 달서부터
지난주 금요일 때까지는 계속 상승하는 올라가는 모습이죠. 나스닥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보였고, 그리고 유럽 시장, 뭐 프랑스 마찬가지 2달 내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쯤 올라갔다 여기도 꺾이고 올라갔다 꺾이고 뭐 이러면서 이쯤에 있지만 유럽 시장, 프랑스도 잘 올라가고 독일도 되게 잘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뭔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그리고 오늘 아시아 시장은 홍콩이 5%대 초강세를 보여줬고 5%대 강세를 보여줬고 중국 시장도 1.7%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만 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인데 좀 재미없긴 하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기는 조금 더 있어 봐야 된다. 근데 유럽 시장과 지금 오늘 움직이는 홍콩 시장이 부럽다면 중국 소비재 쪽으로 붙으면 오늘 흐름도 좋았을 것이고 이번 주 내내 계속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시장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은 상승이 나왔고 홍콩 시장은 폭등하는 모습에 비해서 우리 시장의 흐름은 조금 저조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번 주 화수목금 중에 조금 들어주는 모양이 나와주는 흐름, 기대와 바람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지켜본다면 이런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정수 파트너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 이정수 파트너와 명백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해본 시간이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님과 이번 주 시장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이정수 파트너님의 지난 유레카 종목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고영을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8%가량의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거든요. 자, 고영,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는지 리뷰 한번 진행을 해주시죠. 네, 아직까지 그렇게 IT가 강하지는 않지만 얘는 조금 특이한데 조정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자, 차트를 볼게요. 일단은 상승을 여기서 먼저 한 차례 하고 나서 조정이 들어온 자리에서 조정이 세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횡보만 하더니 결국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왔는데 아마도 계속 외국인들이 사서, 일단 수급의 힘이죠.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사요. 자꾸 사고 개인들은 불안하니까 자꾸 던지고, 시가총액은 꽤 됩니다. 9천억 정도 돼요. 9,700억, 거의 1조 가까이가 되는데 아마 1조는 달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차트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고점에서 많이 한 2년 가까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IT 섹터들이 반등을 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좀 따라서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지금 다시 시장이 조금 밀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밀렸는데 얘는 그렇게 잘 안 밀려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차츰 올라가는데 하루에 1%에서 2%씩 계속 올라갑니다. 보면 그러니까 장중에 흔들려도 종가상으로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8%대 수익도 달성을 했는데 더 갈 것 같아요. 일단은 9일날 인텔 CEO 방안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과 뭔가 협력 관계로 일단은 뭔가 좋은 얘기가 흘러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럼 그때쯤 되면은 이제 유럽 시장, 미국 시장도 크게 폭락할 만한 이슈가 딱히 없다면 유럽 시장을 쫓아가기 위해서 IT 섹터가 한번 튀어야 될 텐데, 이런 고영같이 이렇게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이게 머리를 들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게 한번 튀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안 사고, 왜냐면은 불안하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개인들이 잘 사서 수급이 꼬여 있는 이 떨어진 종목들은 더 안 갑니다. 오히려 이렇게 차츰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그래서 이게 차별화의 느낌으로 지금 시장이 만들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개인들이 불안하고 던지니까 더욱더 더 잘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싸 보이니까 계속 개인들이 물타기 하니까 더 무거워지고 더 안 가고, 이게 이제 차별화 흐름인데,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고영 같은 종목은 올라갈 목표치도 남아 있고 수급도 괜찮고 많이 튀어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뭐 8%대가 아니고 두 자릿수로 앞자리가 하나 더 바뀔 때까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유레카 종목이었던 고영 살펴봤습니다. 자, 하루에 1, 2%가량씩 조금씩 올라주면서 전고점도 돌파해줬고 최고가 기준 8%가량 상승폭 만들어내줬는데요. 자, 지금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 CEO가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회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고영 조금 더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게 될 텐데요. 유레카 키워드 첫 번째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귀환하고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이는 국기는 중국의 오성홍기네요. 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과연 돌아와 줄 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선정을 해본 유레카 키워드인데 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오늘 확실히 강세였고요. 저는 사실 그 서울역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오면 그 누구보다 좀 빠르게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 해장국집에 갔더니 해장국 맛집을 중국 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가 봐요. 중국 분들로 식당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귀환이라는 키워드가 더욱더 좀 와닿는 느낌이 드는데 자, 지금 한편으로는 중국 소비주는 중국의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맘 놓기가 좀 불안한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서도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를 그때 한다 그랬을 때에서도 나는 못 믿겠다. 왜냐면 말이 자꾸 바뀐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택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제가 해외 물품 해외 배송을 했는데 이게 안 오는 거야. 안 와갖고 물어봤더니 지금 그때 당시도 이제 제로 코로나 한다 그랬었는데 그게 그 봉쇄 조치가 내려져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택배를 못 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여기서 한번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서는 계속 제가 그 중국에서 무슨 제로 코로나 한다라고 해도 과거에 봉쇄를 하고 그리고 말을 바꾸고 그랬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봉쇄를 그러니까 공사국가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난 거죠.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 시위를 여기저기에서 하는데 뭐 중국 뭐 상하이, 베이징 뭐 여기저기 뭐 도시에서만 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서도 그래서 홍콩, 대만,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이런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그 시위를 점점 우리나라 예전에 3.1 운동처럼 이제 못 살겠다고 이제 막 시위를 막 하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놀란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보다 좀 더 심각하게 시위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거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조금 다독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일단은 중국 정부가 이전에서는 더욱더 강경하게 막 사람들을 막 때리고 막 그쵸 억압하고 더 심하게 뭐 고문을 했는지 어쨌든 더 심하게 이렇게 했었던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중국의 인구가 14억, 15억 정도 될 겁니다. 모두 다 일어나면은 그러면 절대 못 막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는 이거를 다독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그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제로 코로나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이후에 실질적으로 뭐 전철도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뭐 항공편도 열어주고 뭐 펜스 같은 것도 이제 딱딱한 재질에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없애버리고 뭐 이런 이제 흐름들로 지금 그리고 뭐 그 이전에서는 뭐 검사도 타이트하게 하고 막 못 나오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신속 항원 뭐 이런 걸로 이제 대체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일단 조금 정책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정책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이슈로 인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그 대도시들의 방역을 봉쇄를 지금 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흐름대로 간다 그러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항공주,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도 또 다니는 또 항공주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크.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시위가 격화가 된 게 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생소하네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어쨌든 중국에서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들 응원하고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중국 사람들이 화가 났답니다. 중국에서만 지금 방역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저렇게 그러니까 봉쇄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저렇게 지내는구나. 이걸 봤다라는 걸 제가 그 어느 그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거를 11월 달에 제가 그걸 봤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중국 여기도 이제 사람들도 알게 됐구나라는 그 찰나에 한 달 좀 지났을까요? 그리고 나서 점점 시위가 격화된다.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중국 소비주들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서부터 흐름들이 좋았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강하게 움직였던 게 OTT 관련주들. 그러니까 중국 소비재 관련주 쪽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상하게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게 움직이는데 처음에는 OTT 관련주만 움직이는 거예요. 영상 콘텐츠들. 그래서 이거 분명히 뭐 화장품 아니면 여행 쪽으로 순환할 텐데 그럼 결국은 카지노까지 갈 텐데 했는데 결국은 화장품 움직였죠. 그리고 여행주도 지금 오늘에서 지금 강하게 다시 움직여주죠.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도 은근슬쩍 좀 따라가고 있고 어쨌든 그런 흐름인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월드컵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응원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왜냐면 자기네들 눈에는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스크 쓰고 지금 억압당하고 있고 거기 펜스 안에서 거기서 이러고 있는데 대부분 막 격리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이제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아마 그때서부터 좀 격화가 되면서 하여튼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월드컵에 좀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중국의 눈치를 오락가락 보면서 뭐 이게 단타강철을 봐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 그 분위기가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중국 관련 소비주였는데요. 자, 오늘은 화장품이 제일 좋았고 또 면세점, 카지노, 항공이 그 뒤를 이었는데 아무래도 화장품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건 그간에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인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또 소비주 중에서도 어떤 업종을 가장 눈여겨보시는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억눌렀잖아요. 2년 넘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러놨던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억눌렀다는 거는 그 업종은 망할 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영화관도 안 가고 안 갔었죠. 한때는 거의 뭐 관객 수 거의 뭐 몇 명 안 뜨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초창기 때에서는. 그리고 뭐 음식점도 안 가고 뭐 헬스장도 되게 뭐 지금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알겠지만 지금 대중목욕탕 사람들이 코로나 때 안 가버릇하다 보니까 지금도 잘 안 갑니다. 약간 이제 그렇게 문화가 좀 바뀌어서 대중목욕탕도 지금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어쨌든 뭐 그런 이제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조금 많이 그때 당시 이제 실적이 많이 무너졌었던 부분인데 마찬가지 화장품 같은 경우도 물론 아직까지도 그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게 조금 예전처럼 그렇게 완전히 벗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회복됐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좀 나아지는 모습이고 뭐 카지노 같은 경우도 거의 출입을 거의 뭐 못하게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는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이제 출입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뭐 면세점이라든지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초창기 때에서는 어디 사람들 모이는 데 가겠어요. 그렇죠? 못 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항공주 뭐 이런 부분들 계속 눌러놨던 흐름들 2년 동안 눌러놨으면 이제 원상복귀를 해야죠. 어느 정도 원상복귀가 되는 흐름이 일단 우리나라도 계속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만 이제 봉쇄 정책을 좀 강하게 좀 하다가 이번에 그 백지 시위라든지 이제 좀 가격한 또 시를 보면서 중국 정부도 이제는 이렇게 쉽게
봉쇄 정책을 취하지를 못할 것 같아서 어쨌든 모든 섹터들은 지금 만만한 것들은 다 순환하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2년 동안 눌렸던 종목이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계속 노리면서 계속 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소비주 다 봐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가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종목들 차트 흐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많이 올라갔다라고도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꽤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빠진 거에 비하면 올라간 것도 없어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아모레퍼시픽. 자, 아모레퍼시픽. 아유, 잘 가고 있죠. 오늘도 6%대가 움직이고 있는 시가총액 7조 6천억. 7조짜리 종목이에요. 바닥 대비는 꽤 올라갔어요. 그동안 한 60% 올라갔으면 이거를 11월 달 초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비중을 어마어마하게 실어놨다면 60%의 수익을 냈다면 참 대박이 터졌을 텐데 60%가 올라갈 줄 몰랐기 때문에 못 샀겠죠. 그렇죠? 자, 주가가 2년 동안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72%가 빠졌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 자리로 회복하려면 몇 프로가 가야 되냐면 240% 가야 돼요. 240% 올라가면은 2년 전에 그 고점을 가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을 준 건데 수급들을 보면은 일단 대형주의 수급들은 좋아요. 아모레지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기관이 한쪽에서 사주고 있죠. 연기금도 사고 있고 하여튼간 차트 모양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다면 밑에 있는 애들도 잘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들도 아모레퍼시픽을 시가총액 큰 애들이니까 이런 애들을 바로 밑으로 두고 그러니까 애들이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이 목이 꺾이기 전까지는 아마 버틸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얘네들이 꺾이거나 일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중소형도 좀 조심하는 편이 좋을 것 같지만 아직은 뭐 꺾이는 모습이 없고요. 자, 아모레지도 마찬가지. 아모레지도 바닥 대비 얘도 한 48% 정도 올라갔네요. 이제 여기서 찌글찌글 움직였지만 결국은 전고점을 다시 한번 더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외국인들은 내리팔지만 연기금하고 기관하고 손잡고 열심히 사서 버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도 길게 보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주는 거 가지고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조정받으면 또 가겠지. 뭐 이런 느낌이 있는 종목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아모레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한국콜마. 얘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일단 흐름, 기관과 외국인들을 사고 있고 이것도 차트 흐름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그러니까 매매를 치는 사람들은 이게 개인들은 무서워서 못 사요. 왜냐면은 바닥 대비 30% 올라갔다 못 사는데 이런 거를 매매로 붙어야 돼, 선수들은. 선수들은 이런 쪽을 많이 빠졌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매매하기 좋은 패턴이다라고 말씀만 드리겠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자, 코스맥스. 바닥 대비 은근슬쩍 올라오면서 50% 넘게 올라왔지만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졌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빠진 섹터가 IT도 그런 섹터가 있는데 근데 IT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60%씩 안 올라갑니다. 왠지 아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IT는 물타기를 잘하는데 화장품은 안 건드려요. 잘 올라오면은 죄다 팔아놓고 건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의 인식이 이제 중국이 확실하게 돌아섰고 바뀌었고 요코가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와서 화장품 다 끌고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막 실적이 좋다 얘기 나오면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 그럼 화장품 사야지라고 이쪽을 살 텐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 일단 못 사는 부분들이 커요.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여기서 따라붙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정받으면은 이런 애들도 다시 한 번 더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애경산업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도 지금 이제 실리고 있고 앞서서 봤던 종목들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치에서는 따라붙기는 어렵지만 그런 건 있어요. 얘가 여기서 이미 지금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치고 가는 패턴이거든요. 계속 치고 올라가게 되면 애경산업이 계속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애들도 쫓아갑니다. 화장품에 강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신규 매수 여기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얘가 계속 치고 날아가게 되면 다른 화장품주들을 매매하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꼬꾸러지고 있는 뭐 약한 섹터들 있죠. 뭐 증권주, 뭐 철강주, 뭐 은행주 떨어지고 있는 것들, 뭐 IT 섹터도 마찬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고 안 움직이고 하는 흐름들, 그러니까 차별화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되면 가는 애들이 계속 가고 떨어지는 애들 계속 떨어지고 그 흐름이 나올 텐데, 근데 IT도 다 나쁜 건 아니야. IT에도 강한 쪽이 있고 약한 쪽이 있으니까 어쨌든 애경사는 굉장히 강한 매매 패턴주로 신규 매수는 어려워도 이런 애들이 계속 가면은 다른 애들도 따라갈 거니까 잘 봐야 되는 패턴이고, 자 코리아나도 오늘 굉장히 강했죠. 오늘 아마 제일 장중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이제 조정받을 때 사야죠. 뭐 이거는 뭐 방법이 없고 코리아나 어제 전까지 금요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만만했는데 그렇죠. 올라간 게 없죠. 다른 애들 60%씩 올라갔는데 얘는 어제 전까지 12% 얼마 못 갔죠. 근데 오늘 튀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조금 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조정받으면 볼 수는 있는 종목인데 이거를 막 따라붙지 마세요. 왜냐면 얘네들 수급을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고점에 다 팔아먹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앞서서 봤었던 종목은 수급이 좋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끈덕지게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유인데 이거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다 움직이는 거냐면 전날까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그러니까 세력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올릴 생각도 별로 없었던 종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쪽 저쪽 다 움직이니까 갑자기 한번 그냥 튄 것뿐이에요. 한마디로 앞서서 봤었던 종목들은 1등, 2등, 3등 이런 종목이었다면 얘는 꼴등, 10등에서 15등짜리 종목이었는데 잠깐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품질로 따지게 되면 빼고 상태가 별로였는데 그냥 갑자기 움직인 거예요.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순환매죠, 순환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코리아나가. 왜냐면 수급이 봐봐요. 수급이 오늘 올라갔다고 외국인들이 싹 다 던져버리고 이거 싸다고 개인들이 다 주워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점을 잘못 잡으면 고생 좀 할 수 있는 패턴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치한불. 이거는 뭐 꾸준히 상승할 수 있게 보이네요. 일단 조정받으면 이것도 뭐 바닥에서 이제 슬금슬금 움직이는, 그러니까 머리를 트는, 그렇죠? 머리를 틀어 올리죠.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섹터에서도 이런 식으로 있는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 섹터가 좀 좋은 거고요. 그리고 AVCNC 얘도 마찬가지 이제 머리를 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강세 섹터들은 다 생긴 게 다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데요. 한국화장품. 이거 종목들 다 보면은 흐름들을 대충 여러분들이 짚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섹터에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한국화장품도 지금 저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고점에 잘 빠지지도 않고 저렇게 잘 버티고 있고. 근데 아마 빠질 거예요, 얘는. 그리고 한국화장품 제조라든지 이런 패턴도 어차피 앞에 있는 애가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콜마, B&H. 아, 차트 참 이쁘죠? 바닥에서 슬금슬금 움직이면서. 요런 패턴들, 바닥에서 거래가 이제 슬금슬금 요런 애들은 뭐 공략을 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컬러레이, 이제 색조 화장품. 근데 색조 화장품 섹터들은 이미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근데 얘는 좀 덜 움직였네요. 컬러레이는 클리어도 이제 색조 화장품인데 최근에 바닥에서 꽤 많이 갔어요. 이것도 한 20% 올라갔고, 그리고 CNN 인터내셔널 이것도 색조 화장품인데 색조 화장품은 중국 봉쇄 풀리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대부분 다 20%씩 가더라고 보니까. 토니모리도 색조 화장품인데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 30% 먼저 움직였죠.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정받으면은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장품들이 색조가 있고 그냥 화장품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벌써 머리를 틀고 움직이는 시기니까 조정받을 때 한번 매매로 보시면 좋은데 이제 수급을 잘 봐야 돼요.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그러면 잘못 잡으면 한 일주일, 이주일 고생합니다. 한 10%, 15%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고 나서 수급을 꼭 확인하세요. 기가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조정받았다, 그러면 공략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던 화장품주들 개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다만 수급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흐름 따라와 보시려면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를 해볼 예정인데요. 자,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우리도 16강 이렇게 지금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16강 진출 무려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과 함께 주류주 그리고 육개주는 약세장에서도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 자, 오늘 월드컵 경기에 대한 오늘이 아니죠. 정확히는 내일 오전 4시입니다. 앞으로 한 4-5시간 정도 남아있는 브라질과의 16강 경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상황을 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지게 되면 폭락이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군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 월드컵 이슈로 몇 번 얘기했는데 월드컵이 시작을 하면서부터 해서 이미 꺾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미 꺾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월드컵이 되기 전에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지 이미 월드컵 시작하면 월드컵 금방 끝나요. 이거 19일이면은 오늘 며칠이죠? 5일이잖아요. 이제 14일 뒤면요. 결승전이에요, 결승전. 그러니까 벌써 막바지예요. 계속 매일 경기가 있고 하루하루 지나면 이제 끝나는데 그럼 세력들이 이거를 무슨 이슈로 계속 땡기겠어요? 월드컵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월드컵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월드컵 특수는 그래서 관련주는 끝났는데 어쨌든 끝났긴 했지만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슈가 또 살아 있으니까. 근데 월드컵 특수로는 이거는 이제 힘은 더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맥주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 맥주가 오늘 갑자기 움직였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제주 맥주 오늘 아침에 갭상승이 떴어요. 올라간 것도 별로 없죠. 오늘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11% 급등을 했는데 다시 밀렸는데 이거를 지금 월드컵 관련주로 지금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전혀 왜냐면은 과거에 우리는 월드컵을 여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원하게 맥주를 여름에 많이 마시거나 그랬었죠. 지금 춥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춥기 때문에 밖에서 맥주 많이 여러분들 드시는 분들 밖에서 보셨습니까?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서 코로나 사태가 없었을 때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고 한여름에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럼 밤새도록 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치맥을 하든 하면서 호프집에서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면서 과거 한 5년 전, 한 그때쯤, 한 5년 전, 6년 전 그때쯤 하여튼 근데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밖에서 못 먹죠, 그렇죠? 집에서 시켜서 먹는데 그 맥주 드신 분들이 있겠지만 콜라 드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맥주 관련주들이 이 16강 이거 진출했다고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오히려 이걸로 세력들은 팔아먹기가 좋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흔들리는 모습이 그랬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치맥주 강했던 거는 그냥 잠깐 실수였다. 저는 실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수로 움직였다가 떨어진 거예요. 수급이 지금 꼬였잖아요. 오늘 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걸 치맥주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고생 좀 하실 것 같아요. 봐봐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지금 팔았잖아요. 한여름에 그렇죠. 한여름에 원래 이 음료 관련주들은 한여름에 움직여요. 한여름에 움직이는데 한겨울에 움직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어쨌든 만약에 이게 제주 맥주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곡물 가격이 또 다시 급등을 하거나 뭐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진다 그러면은 잠깐은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는데 월드컵 특수로는 갈 거였으면 벌써 상한가 갔었어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안 움직인 걸로 인해서 제주 맥주는 이미 끝났다. 한 달, 두 달은 좀 고생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겨울의 월드컵이기 때문에 약간의 창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는 사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월드컵 관련주는 월드컵이 시작함으로 인해서 재료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지금은 겨울인 만큼 이런 육개주 그리고 맥주 관련주들 같은 주류 관련주 역시 대표적인 여름 수혜주이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점검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총이 가벼운 편인 제주 맥주가 특히 많이 올랐는데 주요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법 가져가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월드컵 특수 관련주로 기대를 했다면 일단은 기대는 제가 봤을 때는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육개 관련주 쪽, 그러니까 하림이라든지 마니커라든지 아니면 뭐 이지홀딩스라든지 이런 이제 또 정육 관련주, 그다음에 육개 관련주 이쪽은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월드컵은 아니고요. 지금 고병원성 AI가 지금 전남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 조류독감 AI는 지금서부터 2월 달까지 계속 발병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발병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은 뭐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일단은 조류들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 폐기 처분을 해요. 폐기 처분을 하고 당연히 닭고기 가격도 상승을 하고 계란 가격도 상승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서는 계란 가격이 한 판에 막 10,000원이 넘어가는 뭐 이런 사태들 벌어졌는데 원래 이 지금 딱 이 시점이 조류독감이 발병하기 딱 좋은 시기예요. 지금서부터 보면은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여기가 가장 많이 발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병을 벌써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뭐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관련된 지금 뭐 방역 관련주들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쪽이 조금 움직였는데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서 물량이 모자르니까 그래서 계란이라든지 닭고기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생선 가격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가격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대체 식품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육개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정육 관련주들도 이걸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조류독감이 발병했다 그러면 치료제 관련주, 방역 관련주, 그다음에 그 대체식품들 그런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제주 맥주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육개 관련 쪽으로 차라리 같은 월드컵 수혜주로 봤다면 끝났으니까 차라리 조류독감으로 인한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정육, 육개, 뭐 생선 이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좀 더 희망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맥주와 같은 주류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관련해서 보시려면 육개 관련주 보시는 편이 낫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유레카 섹터로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방금 언급을 해주셨던 이 나주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이 소식이잖아요. 네. 지금 무안과 한평에서도 항원이 검출됐다라고 하는데, 자, 이 소식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력들이 매집이 될 때는요. 이런 얘기 나오면 다 상한가 갑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를 안 갔어요. 그렇다는 네. 얘기는 아직 원래 그래요. 과거서부터 조류독감이다 그러면은 이미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으면 가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막 도망가요. 막 자꾸 올라가요. 뭐 별 뉴스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날아가고 흔들린다 싶었는데 또 날아가고 막 이러는데 아직 매집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는 않고 사람들이 관심이 조금 사그라들 때쯤 그때 뒤늦게 또 다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레카 섹터 오늘 제약바이오로 뽑아놓은 것도 바로 그 AI가 지금 발병을 했고 이게 12월 1일 날 이전에서도 발병을 했는데 이번에 또 발병을 했다라고 최종 판결이 났고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대한유팜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한유팜. 오늘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잠깐 움직였다가 밀렸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아직 세력들이 매집이 좀 덜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만약에 일주일 안에 빠른 시일 안에 다시 강하게 뻗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위로 뻗게 폭등을 하게 되면 그러면 화장품 섹터 빨리 팔아버리고 지금 저는 화장품 섹터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팔고 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뭐 절반 정도는 옮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력들의 그 돈들은 언제 어디서 얘네들이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다른 쪽으로 붙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쫓는 건데 오늘 나오는 이 조류독감 섹터의 흐름을 봐서는 아직까지 세력들은 제약주 쪽으로 달라붙질 않았다.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안 가지는 않아요. 이 겨울철 되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서는 움직이긴 할 텐데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흐름들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고요. 아직 12월 달 이제 됐으니까 1월 달, 2월 달, 이 1월 달, 2월 달 내에서는 조류독감이 됐든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한 번 정도는 이슈가 돼서 뭐 돼지열병도 있잖아요, 이슈. 과거에서도 돼지열병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돼지열병 이슈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근데 최근 들어서 작년인가요? 돼지열병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꼼짝도 안 하고 안 올라가고 내리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돼지열병 이슈인데 어떤 때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떨 때에서는 돼지열병 얘기가 한 달 내내 쏟아져도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일 때가 있고 이게 이제 세력들이 매집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오늘의 이 흐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강하게 움직일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이제 모양이고요. 그리고 또 제일바이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돼지열병이 됐든 어쨌든 동물 백신이니까 올 겨울에서는 돼지열병도 있고 조류독감도 있고 그러면 항상 이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이거든요. 만약 매집이 완료가 되면 이 제일바이오도 상당히 크게 올라갈 그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트 모양은 좋아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어도 됩니다. 분명 1월 달, 2월 달 내에서는 돼지열병으로 움직이든 조류독감으로 움직이든 뭔가로 이제 해갖고 한번 급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섹터예요. 그런 종목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죠.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를 만약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관심모에 넣어놓고 언제 움직이나 해서 뭐 대한유팜도 있고 제일바이오도 있고 뭐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관련주들이 뭔가가 폭등을 하면 자, 중앙백신도 볼게요. 자, 중앙백신. 얘도 이제 과거에 그 동물 백신 관련주 쪽에서 그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뭐 이럴 때죠. 뭐 2016년도, 뭐 2018년도, 뭐 이전에서도 중앙백신 여기 2009년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을 때가 있었던.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1년 동안에 1년도 안 걸렸어요. 뭐 400% 올라가고 막 그럴 때가 있었던. 여기도 뭐 몇백 프로 올라가는 그런 때가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슬금 한 번은 이 세력들이 한번 건드려 볼 만도 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섹터가 OTT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게임주도 움직였지만 제약주하고 사료주들만 빼고 나머지 섹터들만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라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차트 모양이 나쁘진 않아요. 제일바이오도 중앙백신도. 근데 거래량 대비 과거에 폭등했던 흐름들이 안 나오니까 폭등할 때까지 이런 종목들은 그냥 살펴볼 정도만. 파루도 마찬가지예요. 뭐 손소독제, 뭐 파루, 뭐 방역 관련주 얘도 별로 움직임이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얘도 마찬가지죠. 뭐 얘도 이제 동물 백신 관련주 쪽, 조류독감 관련주 쪽, 그리고 코미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코미팜은 그 앞서서 있는 종목들보다 차트의 흐름은 조금 더 좋은데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고 뭔가 누군가 매집하는 흔적인 것 같은데 시가총이 크질 않으니까 크네요. 얘는 4,700억. 좀 작은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질이 심하거든요. 파루같이 이렇게 작은 애들 있죠. 380억짜리. 이런 애들은 상당히 장난질이 좀 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중앙백신도 1,100억밖에 안 하고 그리고 이글벳도 이제 동물 백신 관련주 항상 움직일 때 움직이는 애인데 이것도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라서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오늘 동물 백신 관련주 이슈가 되면서 몇몇 종목이 움직이긴 했지만 과거에 동물 백신 관련주 움직일 때는 죄다 15%, 20% 막 상한가 막 이렇게 뻗었던 흐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세력들도 매집이 좀 덜 됐다. 그래서 이게 1월 달에 움직일지 2월 달에 움직일지 한 번은 움직이긴 할 텐데 움직인 다음에서 공략을 하는 게 확인하고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냥 특징주였습니다.
네, 조류 독감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보통 나와주는데 오늘 나주 오리농장 AI 이슈에도 시장 반응은 조금 약했습니다. 자, 따라서 시세가 조만간 나와줄 걸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관련한 제약바이오 관련주 여러 가지 봐주셨습니다. 이런 관련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 보시면서 노란톡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 늘 자리하고 있는 코너죠.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공개될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GKL 가지고 와주셨는데 오늘 유레카 키워드에서 앞서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이야기를 깊게 나눠봤었는데 GKL도 그 관점에서 가지고 와주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수급이 좋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2년 동안 억눌렸었던 부분들이 목표치가 큽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또 많이 올라가서 또 개인들이 또 안 사요. 갖고 있는 거 열심히 지금 던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 쪽인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몇 가지 설명을 곁들이자면 GKL, 참 오늘 차트 아름답죠.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거래가 실렸어요. 그리고 기가 외국인들이 아주 미치듯이 갑자기 사댑니다. 그러니까 중국 코로나가 해제가 됐다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해제 소식과 제로 코로나로 간다겠다는 그 방향에 맞춰서 갑자기 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13만 주 샀고요. 사모펀드에서 24만 주나 샀네요. 기관들은 40만 주를 담았습니다. 이 40만 주는 그동안 바닥에서 한 달, 두 달 동안에서 잘 안 보이는 물량이죠. 그렇죠? 9월 달서부터 지금 석 달 동안에 쭉 봐도 기관들이 40만 주를 담았다. 오늘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석 달 안에. 뭐 20만 주, 뭐 10만 주는 담는 적은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하여튼 수급이 짱짱하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GKL이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바닥에서 30%, 여기서는 40%. 그러나 고점에서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여기서부터 49,000원짜리가 뭐 10,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최근에 77%까지 빠졌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졌던 게 카카오처럼 많이 빠졌죠. 카카오도 좀 많이 빠졌다고 좀 반등 주는 것 같던데 얘도 2년 동안에 그 코로나 이전에서부터 계속 빠졌고 코로나 때문에 더 빠진 적도 있고 근데 그 코로나가 이제 저점이 돼서 이제 실적들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이게 2일 날인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이제 실적 발표를 실적이 공시가 발표가 됐는데 공시에 전년 동기 대비 589.1%의 매출이 증가됐다고 공시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모든 그 상황들이 뭐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런 공포의 구간은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카지노 뭐 드로백이라 그러죠. 계속 그 드로백, 배팅 금액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일본 관광객이 일단은 와서 그 실적을 많이 견인을 해줬는데 중국은 생각도 안 했어요. 중국은 계속 방역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중국은 배제하고 일본 관광객으로 이렇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중국 관광객들도 이제 오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매수 가격은 17,500원에서 16,000원 사이.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사세요. 굳이 뭐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뭐 제약바이오도 얘기하고 뭐 치킨 관련주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거, 그거 언제 움직이나 거기서 밑에서 그거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강한 섹터, 중국 소비재. 계속 이쪽이 강하게 돌아가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강한 쪽과 수급을 보면서 이쪽 애들을 조정받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빠른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한 거 언제 움직이나 하고 계속 떨어지는 거 물타기 하지 말고요. 강한 쪽을 조금이라도 조정받을 때 아니면 조정 안 받으면 그냥 사버려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올라갈 부분이 크니까. 17,5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사고 손절 라인은 14,000원 잡고 조금 더 길게 봐도 좀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GKL 유레카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단기로도 또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도 좋을 오늘의 유레카 종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GK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